불사에 관한 스토리를 짜고 싶은데 전설 또는 설화 같은 데서 따오고 싶은데요. 좋은 것을 알고 계시면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치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한 생제르망 백작이 있습니다. 생제르망 백작에 대해서는 여기에 아이디 스카이 아레스라는 분이 친절히 설명을 해 놓았더군요. 여기 옮겨 놓았습니다. 생제르망 백작 프랑스의 생제르망 백작은 지금도 유럽에서는 불로불사의 인간으로 간주되며 여러 가지 신비한 일화를 많이 남기고 있는 인물이다. 그의 생애는 출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 있다. 아직도 그가 생존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다. 생제르망 백작 국적은 출생에 관하여 일부의 사람들은 그가 트란실바니아의 지배자였던 프란시스 라코치 2세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또 스페인 찰스 2세의 미망인이 낳았다든지 포르투갈의 유대인의 아들이라는 등등의 설이 분분하다. 물론 입증될 만한 증거는 없지만 백작을 자칭하였던 그는 1740년경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었던 전력이 있고 1750년대에 루이 15세와 그의 정부인 마담 뽕피두와의 사귐으로 사교계로 진출하였다고 한다. 생제르망 백작은 학식과 재능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뛰어났다고 알려진다. 바이올린 연주나 화가, 연금술, 화학 등등의 다양한 재주를 과시하여 일약 사회적인 명사가 된 그는 특히 연금술로 만들어낸 보석을 뭇 여성들에게 아낌없이 뿌려대해 신망을 얻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생제르망 백작의 연금술에 대하여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생제르망이 현자의 돌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고 한다. 런던 연대기에는 불가사의한 이방인에 관한 일화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그는 탁월하고 고귀한 연금술사로서의 명성을 가지고 독일에서 프랑스로 왔다. 그는 비밀의 가루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만능약이기도 했다. 이 이방인이 금을 만들 수 있다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그의 지출이 이러한 소문을 뒷받침했던 것 같다. 소문이 커지자 당시의 프랑스 대신이 이를 의심하여 그의 비밀을 밝히려 했다. 그는 생제르망이 어디로부터 송금을 받고 있는지 조사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이 현자의 돌이 어디서 생기는지 그 출처를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비밀을 밝히려는 그 고관의 의도는 매우 사려 깊고 현명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수수께끼만 더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게 2년 동안 감시하였지만 생제르망은 평상시와 같이 생활하며 모든 것을 현금으로 지불했는데 그동안 프랑스에 있는 그에게 들어온 송금은 일체 없었다. 연금술 외에 생제르망 백작의 능력. 생제르망은 일부 귀족들 앞에서 변성 실험을 하여 보통의 주화나 은화를 금으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왕이나 외교관에게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며 큼직한 다이아몬드와 보석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파리의 자택에서 마련한 연회에서는 보석을 디저트 접시에 담아 참석한 귀족들에게 선물을 주었다고도 전해진다. 한 번은 어떤 공작 부인의 청을 모시겨 생명의 약이 든 작은 병을 주었는데 그것이 술인 줄 알고 마셔버린 하녀가 몰라보게 젊어졌다는 믿기지 않는 에피소드도 있다. 생제르망 백작 이후의 기록들라 모아 제르지 백작 부인의 회상록에 의하면 1710년 무렵 베네치아에 있던 생제르망의 나이는 50세쯤으로 보였다고 한다. 만일 그렇다면 1660년경에 출생한 것이 된다. 그런데 그는 1737년에서 1746년 사이에 페르시아와 영국, 빈 등에 머물렀다. 90세는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이다. 그리고 1749년에는 파리에 도착하여 루이 15세와 퐁파두르 후적 부인을 만났으며 1756년에는 인도에서 목격되었다. 1762년에는 성 페테르스부르크의 쿠데타에 참가하고 이후로는 프랑스의 샹보르성에서 연술과 화학실험에 종사한 것으로 기록은 전한다. 그리고 1768년에는 베를린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탈리아 코르시카 티니스를 여행하였으며 1770년에는 러시아 해군이 이탈리아에 입항했을 때
오를로프 백작에게 초대를 받기도 했다. 이때 그는 러시아 장군 복장이었다고 한다. 그는 1770년대에는 독일에 체류하면서 샤를 왕자와 함께 프리메이슨과 장미 십자단 일에 종사하였으며 1780년에는 런던의 왈시사가 생제르망의 바이올린 곡을 출판했다. 독일의 에케른페르드의 교회에는 소위 생제르망 및 웰돈 백작 1784년 2월 27일 사망 3월 2일 매장이라는 기록이 있다. 1710년에 50세로 보이는 생제르망을 보았다는 라무아제르지 백작 부인의 말을 믿으면 그는 124세 정도의 죽은 셈이 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는 어떤 프리메이슨 모임에 출석하고 있다. 또 한 백작 부인은 1821년에 그를 빈에서 만났다고 말했으며 주 베네치아 프랑스 대사도 그 후 상마르코 광장에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다. 생제르망의 친구이자 제자인 헤세 카세의 샤를 왕자는 그의 저서에서 지금까지의 철학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 중의 하나로 생제르망을 추켜세웠으며 주브르셀 오스트리아 대사인 코멘칠도 그를 높이 평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존경할 수 있는 결백하고 착한 영혼의 소유자라고 하였다. 프리드리히 대왕은 생제르망을 이해할 수 없는 남자라고 말하였으며 프랑스의 볼테르는 생제르망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결코 죽지 않은 남자라고 평하였다. 생제르망 백작에 관하여 아직도 여러 가지 문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누구도 생제르망 백작의 존재와 일어난 일들을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불로불사의 남자이며 연금술과 예언을 한 초능력자인지 아니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18세기였으니 생제르망 백작이 희대의 사기꾼인지는 알 수 없겠죠.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